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뭐 ETF와 ETN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상품들이 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며 또 그로 인해 어떻게 배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엄청난 등락률로 인해서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전액 손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일부 괴리율이 너무 커서 거래가 중지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파생 상품의 이제 기초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을 좀 보시면 요거 하나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시고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제가 많은 영상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빠르게 확인하시면서 추후에는 종목들을 선침할 수 있는 기회들도 분명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뭐 여기 이제 최근 유가 급락으로 원유 상장 지수증권 ETN, 뭐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해서 기존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서 뭔 말이야, 뭐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본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신한금융투자는 뭐 신한인버스 EX WTI 원유 선물 ETM.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종목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종목 코드 다 이제 종목 코드가 종목마다 붙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도 종목 이름이고요. 이게 종목 코드입니다. 종목 이름이 뭐 이렇게 길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에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 이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제 해당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일단 이 기사 빠르게 마무리하고 제가 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제 두 배를 추정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3종의 시총, 뭐 시총이 이렇고 유가가 50% 이상 반등하면 레버리지는 뭐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셈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메모장을 이렇게 두 개를 펼쳐놓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메모장을 두 개를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ETN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ETF 상장 지수 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TN 상장 지수 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ETF는요, 일단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펀드 쉽게 펀드 상품을 사고 팔 수 있게 해놓은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TN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ETN도 원자재나 통화금리, 금리 이런 변동성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자산의 성과대로 수익 지급을 약속한 증권,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ETF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운용사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발행처, 자산운용사. 그다음 ETN 같은 경우에는 발행처가 이제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기초 자산이 이제 펀드로 잡히냐, 뭐 원자재, 뭐 이제 ETN 상품들이 마찬가지죠. 뭐 유가 뭐 이런 거. 물론 펀드도 이제 원자재나 통화 금리 쪽으로 기초 자산을 잡은 펀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어떤 종목, 뭐 코드 번호 예를 들어서 001, 001 ETF 뭐 이런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거 종목 상세를 들어가시면 이 상품 안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기초 자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종목 상세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따가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자산운용사, 증권사 이렇게 이제 발행처가 되겠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전액 손실 주의보 이런 거. 어쨌든 원자재, 유가가 이제 기초 자산인 거잖아요. 유가의 기초 자산, 유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자산의 성과대로 수익을 지급을 약속한 증권, 이렇게 돼 있죠. 이따가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더 설명드리면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쭉 적고 한번 다 같이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발행처는 이렇게 되고요. ETN의 경우에는 발행회사 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보증, 무담보, 이제 사채랑 똑같아요. 사채와 동일한 발행자 신용 위험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 위험이 있다는 의미는요, 발행회사가 파산을 했을 때는 발행회사로부터 이제 받아야 될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금, 투자금이라고 할게요. 원금이라면 이제 원금 100% 전액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손실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감안을 해야겠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니까. 그래서 투자금 일부라고 할게요. 일부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음. ETN은 투자금 일부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N은 ETF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발행회사의 신용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ETF는 이제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별도의 신탁 재산으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행회사, 자산운용사가 되겠죠. 발행회사, 자산운용사, 여기 위에 적혀있죠. 발행처. 발행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ETN은 전에 이제 투자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품이고, ETF 같은 경우에는 발행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제 재산들을 매각해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자산을 10종목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종목 이상으로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 투자가 이루어져요.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ETN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자산을 5종목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얘는 투자 비중이 대부분 기초자산, 거의 몰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몰빵이라 쓰긴 좀 글자가 그런데, 자, 몰빵이라 씁시다. 자, 거의 90% 이상을 기초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차이가 있고,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ETN은 요 녀석은 얘보다는 그래도 조금 지수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이제 좀 안전한 반면에 단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반면에 ETN 같은 경우에는요, 운용 방식에 제약이 적어서 다양한 기초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상품을 기초적으로 더 세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 요런 상품들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는 간단하게 이제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목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두 상품 모두 해당이 되는데,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괴리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괴리율을 설명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한 제목을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삼성, 인버스, EX, 뭐 있죠? WTI, 요즘 이제 WTI, 원유, 선물, ETN,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종목을 제목을 딱 보면 이거에 대해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어떤 의미냐? 삼성, 이건 이제 증권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증권사 혹은 발행처라고 할까요?
발행회사, 발행처라고 할게요. 자, 인버스. 인버스는 방향성을 그러니까 인버스나 레버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방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 한 번 더 풀이를 또 해드릴게요. 반대되는 것들도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EX 배율이에요. 배율. 그 다음에 WTI 원유 선물 이렇게 있죠. 이거는 기초 자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ETN은 ETN, 그냥 이제 ETN이라는 상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발행처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종목 앞에 종목에 이렇게 붙는 이름에 대해서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코덱스라고 있어요. 코덱스. 코덱스가 삼성이에요, 여러분. 삼성증권을 이야기를 하고요. 코세프는 이제 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타이거 미래 에셋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킨덱스 한국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끔 보이는 K스타는 당연히 KB겠죠. 그냥 KB라고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리랑이라고 해서 얘는 한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상품 앞에 이름이 붙는 것들, 이렇게 붙는 것들은 발행처가 삼성이구나, 키움이구나, 뭐 미래구나, 한국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버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요즘 뭐 하도 이슈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자, 기초자산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같이 수익을 보는 겁니다. 같이 수익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원유가 지금 마이너스 50%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버스에 배팅을 했잖아요. 원유가 하락할 거에다 배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방향을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이게 수익이 되는 거죠. 원유가 하락해서 50% 하락을 했다. 그럼 나는 50%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50%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기초 자산이 하락했을 때 나에게 플러스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뭐다? 인버스다. 기초 자산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이 보는 거. 가치라는 단어를 빼야겠네요. 기초 자산이 하락을 하게 되면 나에겐 수익이 되는 거고요. 자, 아무 말도 없는 게 있어요. 뭐 삼성 WTI 원유 선물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요 인버스 2배 요게 없는 게 있어요. 그냥 삼성 WTI 원유 선물 이렇게 헷갈리시니까 제가 다시 적어 드릴게요. 삼성하고 인버스가 없이 WTI 원유 선물 ETN 뭐 이렇게 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 기본적으로 1대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이 적혀져 있지 않은 상품은 1대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기초자산이 뭐라고 했죠? 자, 삼성증권에서 발행을 했고요. WTI 원유 선물이 자, 원유가 플러스 10% 올랐다, 10% 상승을 했다. 그럼 1대1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저도 플러스 10%가 그냥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0%가 됐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마이너스 10%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1대1, 단순하게 1대1입니다. 그냥 기본 우리 주식 매매하듯이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인버스, 뭐 레버리지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으면. 자, 말 나왔으니까 이제 레버리지.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반대가 뭐냐, 인버스 곱하기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요, 기초 자산이 상승을 뭐 이제 플러스 10% 똑같이 플러스 10%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원유가 예를 들어 10% 올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찍히는 거는 플러스 20%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여기 아무 이름을 안 붙였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1대1이라고 했잖아요. 상승이 10이면 이제 기초자산 상승이 10이면 내 종목도 상승이 10이라고 했죠. 그렇게 1대1은 이제 아무런 다른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 때 1대1이었는데, 반대로 그냥 상승 1대 하락 1, 난 이제 하락에다 배팅을 하고 싶은데 1대1의 비율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버스였고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는 기초자산 상승이 10%였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수익이 더블로 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반대로 이제 기초 자산이 하락을 했을 때 내 수익률도 더블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버스인 겁니다. 자, 하방에 배팅을 하는데 기초 자산 하방이 1일 때, 1일 비율일 때 나는 곱하기 2로 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모두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풀이할 수 있으면 이 이름에 대해서 풀이를 하실 수가 있고, 또 ETN 상품과 ETF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 위험성이라든지 뭐 기초적인 이런 차이들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또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기사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권까지 접어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뭐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을 했다.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양수로 돌아오게 돼서 플러스 50%가 다시 올랐다. 지금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 지금 마이너스 50% 구간인데 플러스권으로 50% 돌아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반대로 배팅한 사람들, 여기서 상승을 보이겠지만 나는 여기서 좀 더 하락을 할 거야 하고서 인버스로 매입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인버스 곱하기 2를 했다. 그럼 50% 올랐잖아요. 근데 나는 빠진다고 이제 빠지는 상품에 했잖아요. 반대되는 상품을 한 거잖아요.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2배야. 50% 기초 자산이 50% 올라 버렸어요. 나는 인버스 곱하기 2 상품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초 자산이 하락을 해야 나에게는 수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유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서 강하게 올라와 줬을 때 나는 인버스를 구입한 나는, 특히 인버스 2를 구입한 나는, 이 유가가 50%가 만약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내 수익률에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0%가 내 수익률이 된다. 그럼 뭐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액 손실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자,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를 여러분들 기본 1대1의 비율 있죠. 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기본 1대1, 아까 제목에 이렇게 인버스 2배 이런 내용이 없이 신한 원유 선물 만약에 이렇게만 있다라고 했을 때 1대1 비율이라고 했죠. 요 1대1 비율은요, 기존의 우리 종목처럼 주식 종목처럼 상한가 하한가가 3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 근데 자, 레버리지 종목,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2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 둘 다 레버리지도 상승 더블, 인버스도 하락 더블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60%입니다. 요걸 꼭 아셔야 돼요. 한 마이너스 30% 정도 됐으니까 그래, 오늘 뭐 상한가 맞았으니까 하한가 맞았으니까 오버나이트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갑자기 종가 됐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뭐 60%까지. 당연히 플러스 60%면 너무 땡큐죠. 하루에 60%의 수익이면 엄청난 수익인 거죠. 근데 잘못 짚어가지고 마이너스 60%가 계좌에 찍혀버렸다라고 한다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요즘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무튼 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시장이 많이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이 거래소에 굉장히 많은 발을 담그고 있죠. 이제 기존에 뭐 주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분들이 이제 좀 투자 좀 해볼까, 자산 좀 불려볼까 해서 막 주식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쵸?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이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총알 충전했다고 하죠, 우리가. 그런 자금인 건데,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이제 자금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 자금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 임플란트라는 내용이 떡 있으니까 이거 임플란트 광고하는 것 같네. 네, 이렇게 띄워놓고 마무리할게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편집 없이 이제 거의 통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뭐 버벅거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차차 좋아지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그래도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 집어서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복습한다는 내용 생각으로 한번 이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막 뛰어들어서 이거 간대, 이거 빠진대, 왜 이거 빠져도 나는 돈 벌 수 있대, 이런 내용만 듣고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손실을 좀 최소화시켜 드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저는 항상 이제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상방과 하방에 대한 비율, 지금 현재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상방과 하방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먹거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요만큼이 이제 100%라고 쳤을 때, 자, 요만큼이 100%의 폭이라고 쳤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간격은 뭐 한 20%라고 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한 80%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자리는 잘 잡았지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갈지 밑으로 빠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쵸?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내가 매수한 자리가 그래도 한 무릎 정도는 되는데, 한 정강이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빠져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요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좀 그래도 좀 줄일 수 있고 적은 손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그리고 반대로 또 어차피 주가는 하방 아니면 상방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상승으로 올라가려는 이 탄력이 더 세다는 거죠.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요, 내려오르는 탄력이 더 세요. 그래서 이런 데서 나 요만큼 가지고 단타만 빠르게 치고 나와야지 했다가 여기 이 기준선을 넘어버리면, 제가 항상 영상에서 이제 맥점들을 잡아드리기는 하는데 그 맥점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구간을 벗어나면 많은 사람이 이제 던질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각자 일이 다 있는데 계속 이 종목 모니터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계속 들여다보면서 여기 지나면 바로 털어야지, 시장 거라 빼야지, 그렇게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쵸?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하루 종일 이제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희는 일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장 끝날 때 한 복구했는데 여기 와 있어요.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건 탄력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건물 1층에서 뛰어내렸을 때랑 건물 1층에 베란다만 넘고 그냥 이렇게 땅으로 쭉 떨어졌을 때가 아픈가요? 아니면 건물 한 5층이면 죽나? 죽진 않겠죠. 5층에서 떨어졌을 때 더 아플까요? 어디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프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프다고. 위에서 떨어지는 게. 그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가 적은 부분에서 거래를 하자. 저는 이 주의입니다. 항상. 잃을 수 있어요. 나 여기 1층에서 떨어져도 발목이 나갈 수 있어요. 발목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죽진 않는다고. 죽진 않아요. 솔직히 죽진 않죠. 발목 나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직접 공감을 하시기에는. 자, 어쨌든 이렇게 1층에서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부상이 있을 수 있지만 5층에서 떨어지면 사망의 위험도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요 상방 포지션, 이렇게 위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다라는 거를 업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좋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좋고, 하방으로의 이제 확률이 좀 적은,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나중에 방향이 혹시 아래로 틀었을 때 좀 그래도 손실이 좀 작은 그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추구를 합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매매 스타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점들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많은 이제 유튜버들 있고 또 여러 전문가분들도 있지만 주식엔 솔직히 100%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님들마다 본인들의 스타일이 있고 유형이 있는 거고, 또 방식과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대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도 꽤나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거를 좀 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 구독 이제 누르시고서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제 영상을 그때그때 좀 시청해 주시면 그래도 못해 하루에 한 30분 정도, 20분, 30분 아니면 영상 한 편 정도만 좀 시청을 하시더라도 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빠르게 이렇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좀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이제 다른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